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지역 모든 국가 그리고 러시아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서 나토가 영구 주둔지인 양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와 하노이는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기초해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지역 안보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아무런 제재 없이 무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 등 다른 나라에 장거리 무기를 보낼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은 폐쇄된 군사, 정치 동맹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커스가 캐나다, 일본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데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커스는 나토의 아시아 확장 버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경계합니다. 동시에 중국도 이는 대중국 포위망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외교부는 나토를 가리켜 어디를 가든 혼란을 일으키는 전쟁 기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이 아시아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을 향해 검은 손을 뻗은 끔찍한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베트남의 전략 파트너십 관계는 중국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베트남 지도부는 중국과 화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나서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해 주니 오히려 고마워할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체스는 대단합니다. 중국 CCTV의 진르야저우는 러시아 외교가 샹동칸, 동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북한 방문을 다뤘습니다. CCTV는 러시아가 전통적 맹우인 베트남으로 눈을 돌려 아시아에서 집단 서방에 반격할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러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새로운 수준으로 승격시켜 미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전광석화 같은 외교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불편하다거나 불쾌한 기색은 없습니다. 오히려 러중은 남북으로 미국을 외교적으로 협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거쳐 베트남으로, 중국은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로 북상하면서 미국의 기반을 각계 격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일방적인 15일 비자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랍스터, 소고기, 유제품을 사줄 테니 얼마든지 수출해달라고 제의했습니다. 어커스, 파이브 아이즈, 그런 게 뭐 중요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안와르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예전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맞서 극복한 나라입니다. 집단 서방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있는 줏대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3년 3월 아세안의 재무부장, 중앙은행장은 회의를 갖고 자국 통화를 더 쓰기로 결의했고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달러, 유로, 일본 엔화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로 결의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대양주에서 러시아, 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서서히 허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북한의 방위조약이 중국의 새로운 두통거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약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 주변에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도록 만들어 지역에서의 대립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뉴욕타임즈는 주장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비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두통거리를 중국의 두통거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